물권법 파트에서 나옵니다. 자, 소멸시효와 관련돼서 그러면 소멸시효 시효 제도라는 것은 왜 나올까요? 입증이 곤란하는 거야. 그래서 입증이 곤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쓸 필요는 없어요. 대표적으로 의식주. 자, 그러면 우리 준석 씨 의가 뭐예요? 오도의 있고 자고. 그래서 의식주와 관련돼서는 소멸시효 1년이에요. 통상 1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1년이야. 자, 제가 그래서 만약에 상점 가서 제가 뭐예요? 일단 민법에 적용이 있다면 상점 가서 예상을 한 15만 원어치 먹었어요. 자, 그거 놓으세요. 그랬어. 그거 놓으세요. 그러면 자, 의식주와 관련돼서는 몇 년? 1년이야. 그럼 1년이 지나면 어때요? 안 갚아도 된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시효다? 소멸시효가 되는 거야. 소멸시효.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제가 거기 상점에다가 앞에 1년 동안 안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364일을 계산해서, 그러면 하루 남았잖아. 근데 364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상점을 지나갔더니, 무슨 소리 아빠 예상가 갚아야지. 그러면 다시 시효가 새롭게 기산이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소멸시효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 사유가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어디에서 나와요? 물권법에서 나오거든. 취득시효는 별표 5개를 딱 해놓고 항상 출제되는 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자, 뭐라고 써놨어요? 점유 취득시효가 있어. 점유 취득시효. 지금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 20년 자주 평온 공연하게 하는 소유권을 취득해버려. 몇 년? 20년. 그렇죠. 그러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뺏긴다라는 거야. 권리는 행사라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떼고. 그러면 소멸시효의 기사는 그러면 어디에서 하느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권리를 행사할 때. 요거 조심해야 돼. 요게 간접적으로 출제가 되거든. 그러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 요게 이제 잡아둘 필요가 있고. 그러면 시효 제도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어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이렇게 해서. 그럼 가볼까요? 소멸시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 주잖아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가 무슨 제도다? 소멸시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시효제도는 두 가지가 있다. 무슨 제도가 있다? 소멸시효 제도와 뭐가 있다? 취득시효. 요거 이제 두 개. 그러니까 점유 취득시효와 관련돼서는 우리 물권법 파트에서 매년 출제되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소멸시효는 직접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야. 간접적으로 시험 범위지. 그러니까 그래도 최소한은 요 정도는 딱 잡고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뭐가 나와 있죠? 자, 제척기간이 있죠. 제척기간과 또 대표적으로 소멸시효의 차이점이 또 나타나. 그러면, 자, 제척기간과 관련돼서 51번. 제척기간을 이렇게 바꿔놔요. 법정기간이라고 그래. 자, 오늘 이제 어거지 수능 봤죠? 만점자 하나 나왔죠? 자, 오늘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전북에서 나와서 전주고등학교, 고등학교 만점자가 하나. 대단하죠? 야, 대단해요. 우리 중학교 때 우리는 입시 시험을 봤죠. 우리 고등학교 들어갈 때 우리는 입시 시험 볼 때는 몇 점 만점이에요? 200점 만점. 200점 만점. 우리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시험 쳤거든. 그래서 입시제도 해가지고. 그때는 크게, 우리가 공고, 그 다음에 공고, 그 다음에 인문계. 인문계 가려면 점수가 최소한 145점이 돼야 시험을 봤죠. 근데 입시제도와 관련돼서 그때 이제 우리 친구들도 만점자가 많이 나왔어. 이유는 정답률이 비슷하니까 그래. 한 190개 정도만, 190점만 맞으면 나머지 10점은 찍어서 맞출 수 있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도
몇 문제죠? 40문제. 그러면 1번 정답률이 몇 개? 8개. 2번 정답도 8개. 3번도 8개. 4번도 8개. 5번도 8개. 그러니까 정답률이 비슷하게 맞아들어.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24개만 맞춰놓으면 나머지는 뭐예요? 다 찍어버려. 찍어들어. 만약에 24개 문제 풀어놓고 시간이 없다. 그러면 24개 뭐예요? 빨리 정답률을 한번 봐봐. 1번이 많다, 2번이 많다, 3번이 적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몇 번으로? 3번으로 몰빵을 하는 연습. 그러니까 그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인간이니까. 그냥 시험장 가서 그걸 쫙 찍으려면 뭐예요? 비양심적으로 안 되고 합격만 하면 되거든. 합격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몰빵을 못하니까 1번으로 싹 뭐예요? 3번으로 몰빵을 못하니까 뭐예요?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찍거든. 그러면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몰빵으로 딱 밀어주든지. 일단 24개 확보가 돼 있다면, 그러면 24개에서 그럼 봐봐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뭐예요? 자기가 모의고사 볼 때 시간을 체크해 보라는 거야. 자기가 50분 안에 40문제를 못 푼다.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긴 지문들은 빼고 짧은 문제만 풀라고. 짧은 문제만 풀고, 물고 나머지는 모르는 것은 뭐예요? 전부. 한 지문으로 뭐예요? 몰빵을 하라고. 그렇죠? 몰빵을 하는 게. 그렇게 매우 효과적이라는 거야. 우리 공인중개사 몇 점이죠? 60점. 60점만 능해. 근데 그게 잘 안 돼. 진짜로. 진짜로 잘 안 된다고. 그게 인간이니까 그래.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항상 절대평가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제출기관은 무슨 기관이다? 법정기관. 그럼 법정기관이라는 것은 판사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거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줘. 법원이 입증을 하게 돼. 자, 그러면 이 소멸시효와 관련돼서는 누가 주장 입증하느냐? 이거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야. 소멸시효는 누가 주장 입증한다? 당사자. 제척기관은 법원이. 그러면 제척기관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번에 수능에서 아까 뭐에 불수능이라고 그랬죠. 왜 불수능이? 요즘 애들은 문장 해석력이 떨어져. 문해력이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기간이에요? 제척. 제척은 빠지는 기간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3년이면 취소기간은 그러면 여기다 써놔요. 일단 3년. 앞에 사유도 외워야 되겠지만, 3년, 10년이 지나면 취소권은 소멸하거든. 그러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그러니까 3년이든 10년이든 둘 중에 하나가 오면 뭐예요? 취소권은 소멸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취소기간은, 여기 취소기간이거든. 그러면 취소기간은, 그러면 소멸시효의 제척기간이. 제척기간이야. 그러면 3년, 10년은 그러면 누가 입증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 주는 거야.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소멸시효는 누가 주장 입증해? 당사자. 제척기간은 법원이. 그거 조심해놔야 돼. 그래서 취소기간은,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취소기간은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다. 틀렸어요. 제척기간은 뭡니까? 바로 취소기간은 제척기간이야. 그러니까 3년, 10년이면 둘 중에 하나가 오는 것이 도달하면 최소는 보다 소멸해버려. 그래서 취소기간은 몇 년이다? 일단 3년 또는 10년. 이렇게. 자, 가볼까요? 자, 제척기간은 어떤 권리에 대해서 법률에 정해진 존속기간, 거기에다 줄쳐놔요. 그래서 법률상 정해진 존속기간. 그래서 간단하게 아까 여기 읽어봐요. 무슨 기간이다? 법정기간이야. 법률 규정이라면 판사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계속 읽어보죠.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 권리의 소멸시효와 비슷하지만 제척기간은 소멸시효는 달리 중단, 정지, 거기다 줄잖아요.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다라는 거야. 아까 소멸시효는 중단, 정지 사유가 있어 없어? 있어. 아까 그만 예상값 1년이죠. 365일이죠. 그럼 365일을 계산을 잘못해서 364일이 지나서 근데 순돌이 과거서 순돌이 아빠 예상값 갚아 그러면 바로 뭐예요? 다시 중단이 돼서 다시 기산이 365일로 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의미를. 그러면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 사유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제척기간은 없다. 그거 딱 잡아놔라. 나중에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헷갈려요. 자, 52번에 이제 간주와 추정이라는 게 있어. 간주와 추정은 했죠. 자, 간주라는 것은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쓸 필요 없이 이제 간주와 추정이야. 자, 간주는 뭐뭇으로 본다. 그것은 뭐뭇으로 추정한다라는 거야. 간주는 누구 바꿔라? 법원에 바꿔라. 간주는 법원이 입증을 하게 돼 있어. 추정은 누가 입증해?
당사자가 입증하면. 자, 추정받으면 반대 당사자가 입증해요. 그러면 요거는 뭐뭇으로 본다. 이거는 뭐뭇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가보죠. 간주는 동그라미. 사실이 의지라고 하며 따로 줄정없고요. 사실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사실을 그 일정한 사실로 확정함으로써 반정만으로 거기에다 줄쳐놔요. 반정, 반대 입증으로서 그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 것 줄쳐놔요. 그러면 간주는 뭐라는 거예요? 뭐뭇으로 본다. 법원의 선고시만 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요, 부인이야. 자, 여기 봐봐요. 자, 부인하고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남편이 행방불명이 돼서 실정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실정선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법원에 가서 실정선고를 취소를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6년 만에 돌아왔어. 6년 만에 돌아왔어요. 저 사람이 실정선고를 받았어. 내 남편이. 그러면 이 남편은 왜 실정선고를 받을까요? 유리 씨. 무슨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 두 번째는 재혼. 그죠. 재혼.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딸린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하나 있어요. 이 못난 자식이 자꾸 엄마한테 가서 뭐예요? 우리 아버지 실정선고 받읍시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예요? 빨리 실정선고 받아서 사망선고를 받아가지고 내가 상속을 받겠다. 호로자식이죠. 호로자식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봐봐요. 이 사람이 이제 실정선고를 받아서 이 사람이 살아서 돌아왔어. 그러면 살아서 돌아오면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귀신이야, 귀신이 되는 거야. 그러면 실정선고 취소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본래로 돌아와요. 근데 문제는 실정선고를 받았어. 근데 이 여자가 재혼을 했어요. 남자하고. 살아서 돌아왔죠. 문제가 되죠. 근데 읽어봐요. 소수설 입장이 있어. 소수설. 우리 학설에는 다수설이 있고 소수설이 있어요. 근데 소수설 입장은 요분하고 뭐에 가위바위보를 하자는 게 뭐에 소수설이야. 웃기는 짬뽕들이죠. 그러니까 항상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실정선고는 법원의 취소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면 법조문에 뭐뭇으로 본다로 간주하고 따로 줄쳐놓고 예를 들어 민법 28조에 실정선고를 받은 자는 실정기간이 만료될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야. 나와 있죠. 그러면 그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 등의 효과가 발생하고 만약 실종자가 살아있더라도 실정선고 취소 절차를 거쳐야 다시 뭐예요?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효력이 소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간주는 그러면 누가? 법원이. 요거는 추정 당사자. 그렇죠. 우열을 주장하는 반대 당사 입증 책임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간주는 법원의 밥그릇이고 추정은 누구의 밥그릇일까요? 변호사의 밥그릇이 돼 나중에. 한번 가볼까요? 추정은 어떤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불명확하게 경우에 일단 존재한 것으로 정해진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후에 거기에다 줄쳐놔요. 반정이 있을 때, 반정이라는 것은 반대 증거라는 겁니다. 있을 때 추정이 번복되며 그 사실 내지 법률관계의 존재를 다투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입증 책임과 관련돼서 그걸 우리가 딱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53번 뭐가 나오죠? 유추 적용. 유추한다는 건 그대로 유추 적용이야.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법령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 줄쳐놔요. 자, 이와 성질이 유사한 다른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적용하여 동일한 법률 효과를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유추 적용이야. 그래서 유추 적용. 특히 이제 대리권 남용 34회 때 출제됐어요. 대리권 남용 생각편처라요. 자, 대리권 남용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으므로 비진이 의사 표시에 관한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민법 107조 1항 단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그래서 34회 때 2.5점짜리야. 우리 107조에 대해서는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 남용 요거 잡아서 유추 적용. 자, 마지막으로 준용 규정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 자, 53은 뭐가 나오죠? 자, 그럼 준용 규정이 뭐예요? 자, 우리 뭐예요? 법조문. 이거는 입법기술상의 문제야. 준용 규정이 없으면 뭐예요? 법전. 조문을 어떻게 털기 싣고 다녀야 돼.
서력에 싣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조문이 두꺼워져, 안 두꺼워져? 두꺼워져요. 그럼 107조. 그러면 107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107조 내용을 뭐다 전부 적을 필요 없이 107조 1항을 준용한다. 그래서 그러면 준용 규정이 나옴으로써 입법 기술상의 문제야. 그러면 조문이 얇아져요, 두꺼워져요? 얇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준용, 그러면 가보죠. 준용이란 같은 종류의 규정을 되풀이하는 번잡을 피하게 한 입법 기술의 하나로서 줄잖아요.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해서 적용시키는 것을 뭐라고 그래? 준용이라는 것. 그러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나와 있어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어요. 별표 5개 놓고. 물권적 청구권은 매년 출제가 돼.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그러면 이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하나 규정해 놓고, 전세권도 준용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전세권에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준용이라는 것은 그대로 반복을 사용하지 않고 입법 기술상의 문제라는 거. 그래서 준용. 이렇게 이제 딱 잡아놓으면 우리가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용어들을 알아야 뭘 읽어나갈 수 있어요? 책을 읽어나갈 수 있어. 민법책을 읽어나갈 수 있어요. 저희가 그러면 요 1번부터 몇 번까지? 54번까지 이걸 생각해 두라고. 그러면 요것만 잡아도 자기가 시험 문제 책은 읽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40점은 맞출 수 있어. 용어 자체를. 그러니까 그건 이제 셈이라는 게 기본서라는 것.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요 기본서와 관련돼서 한 달 동안은 다 안 봐요. 뭐만 봅니까? 민법 총칙 부분만 볼 거예요. 민법 총칙. 그런데 1, 2월 달에는 이제 물권법. 민법 총칙 물권법. 그러면 5, 6월 달에는 민법 총칙부터 민사특별법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